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줄거리를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창세기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런데 둘 다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각 장의 관점이 다르고 한지를 살펴서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주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과정을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6일 창조의 순서와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 즉 하늘을 만들어서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어서 땅에 식물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해로 하여금 낮을 다스리게 하고 달과 별을 달과 별이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또 여섯째 날에는 땅의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이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게 됩니다. 이 6일 창조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메시지를 한번 보면은 우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곧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서술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또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도 이제 쉬시는데 이 안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을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 사역과 질서의 확립이라고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을 살펴보면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과 인간 중심의 창조를 그리고 있는데요. 1장과의 차별점을 한번 보면은 창세기 1장이 우주 전체의 창조에 관한 개관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창조를 바라본 것이라고 하면 2장은 인간 창조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1장은 숲을 바라보는 것이고 2장은 나무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장의 주요 또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 즉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동산을 경작하게 하고 그 지키라 하시고 즉 청지기 직분을 부여한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 하와를 창조하였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을 보여주는 결혼의 기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2장의 주요 내용이 주는 신학적 메시지는 하나님과 자연과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은 인간의 선택권도 주었고, 그리고 도덕적 책임도 부여했다는 의미에서 자유의지와 책임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의 근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하는 이런 내용은 결혼의 근원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간단하게 축약하면은 인간의 위치와 책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각 장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를 다루고 있지만은 그 서술되는 구조나 강조점이나 스타일이나 신학적 메시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1장과 2장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창조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1장은 전체적으로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2장은 인간 중심으로 각각 조명하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장은 위에서 바라본 대로 우주의 정상적인 우주적 관점, 조감하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2장은 가까이에서 본 인간의 중심 이야기,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 중심 이야기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 정리해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비교표를 한번 보면은 우선 중심 주제가 창세기 1장은 우주의 창조, 그리고 폭발적이고 연대적인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는 반면에 창세기 2장은 우주적 관점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창조를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곧 관계 중심적 서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차이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데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조 순서의 차이점을 보면은 창세기 1장은 하늘과 땅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인간, 이런 순서로 창조가 되어지는 반면에 창세기 2장은 사람을 먼저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동산을 창설하고, 그 다음에 동물을 창조하고, 여인인 하와를 창조하는 그런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되는 문체의 차이점을 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 1장은 반복적이고 장중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서술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2장은 묘사적이고 서사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되는 문체적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간 창조에 대해서도 각 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1장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2장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를 나중에 창조한 거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위를 볼 것 같으면은 행위에서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서술되고 있는 것이 말씀의 창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창세기 2장은 손수 흙을 빚고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1장과 2장의 차이점은 1장은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걸 이야기한 반면에 2장은 행위로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과 2장의 초점의 차이를 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를 주시하고 있는 반면에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친밀함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초점,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과 가정의 기원에 대하여는 창세기 1장에서는 그 내용이 없고 창세기 2장에서는 하와를 창조해서 부부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2장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은 우주와 자연 질서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질서 있는 계획을 보여주는 반면에 2장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개략적인 줄거리를 살폈고요. 그리고 1장과 2장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하시는 일 전부 두루두루 원만하게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그리고 각 그 가정에도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